김순능님 첫 번째. 센터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7년 정도. 7년. 저보다 선배네요. 아, 그러네. 아, 계산을 잘못했나요? 2000 몇 년. 2006년도인가 5년도니까. 거의 입사 동기네요. 예. 14년. 그러니까요. 여기서 마음치유센터를 왜 지으려고 했었죠? 마음치유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게 그 전반적인 과정은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났는지. 근데 일단은 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에 컸어요. 이 시설도 노후했고, 예를 들면은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장 맞으면 이제 물이 샌다거나, 이제 에어컨을 틀면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전압기가 차단기가 내려와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겨울이면 매번 그때 동파돼 가지고 또 한동안 또 센터 문을 닫아야 되는. 그리고 비좁기도 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회원들 또 플러스 또 새로 발생하시는 진입해 오시는 회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공간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주민이 반대했던 예. 중독관리센터나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있던 건물을 다시 짓는 것뿐이잖아요. 새로 예. 다시 온 게 아니라. 예. 그 얘기를 해줘. 그래요.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별다른 변화 없이 다시 지어서 대시민 서비스를 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오히려 이것이 어떤 특정인들의 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 특정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처럼 이렇게 취급한다 그럴까? 그런 것들, 그런 시선들하고 싸워야 했던 게 좀 힘들었던 과정이었어요. 원래 별 문제도 없었어요. 큰 문제도 없었는데 주민들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여기서 중축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전문가들을 내세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황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더 이상 증축하게 되면은 우리가 불리해진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회원들이 그렇게 되면은 심지어 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팔달구 보건소를 찾아가서 주민들이 왜 회원들이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이 빵집에 드나들게 하느냐. 내 아이와 자녀들이 겁나서 빵집 이용을 못한다. 민원을 넣었을 정도예요. 그거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실제로 또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학부모 한 분이 저희들하고 합석하는 걸 기분 나빠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요까지 해갈 기세로 불편해했고 갈등이 빚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갈등의 중심에는 사실 사람이 이제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되어봤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입장이 되어본다면 이해관계자 당사자라고 하는 그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시설을 이용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면은 과연 그렇게 반대만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더라고요. 이게 무조건적인 반대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증축하는 것조차 아예 여기서 머무는 것,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극단적인 여론을 몰아갈 때는 솔직히 그럼 우리 여기 있겠다 했는데 그것도 허락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어디 가느냐? 섞이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진짜 난감했어요. 그때 솔직히 여기는 역하고도 가까워서 교통입지도 좋고 오히려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센터를 이용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편익들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겨가가지고 다시 문을 열게 되고 화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 또 생각해보면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찬성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다 보면 똑같은 질문을 그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전 그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대묻고 싶어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우리는 질환을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받고 서비스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우리하고 입장을 바꿔서 이런 서비스 공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우리도 대시민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같은 입장이라면은 당신들 자녀들 학교 다니지 마시오 하면은 같은 질문으로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도 들었고요. 어떤 점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어요? 일단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우스갯소리로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이렇게 나누는데 1등 시민이 비장애인이고 2등 시민이 지체장애인이에요. 3등 시민은 누구냐 하면은 정신장애인이야. 불가촉 천민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저희들끼리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던져주시겠어요? 어떤 점이 가장 슬프고 힘들었는지 이 과정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뭐 플래카드도 긋고 예. 근데 같은 한 자리에서 같이 앉기를 거부할 때, 거부당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합석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를 감싸 안으면서 왜 여기 합석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받았던 문화 충격이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인가. 그러니까 알려진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예. 그분들이 와서 카페를 이용한다. 예, 그렇죠. 원래 그 카페는 어떤 카페였어요? 우리 카페 가는 곳 많아요. 여기 앞에 빵집도 가고 여기 요 앞에 우리 세자매 하시는 분들 그분들 집에는 아예 그냥 한 달에 정기적으로 우리 여기서 모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표까지 해놓고 합의까지 해놓고 이용을 했는데 정작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물과 기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섞일 수 없는 존재. 그런 것들이 많이 착착했습니다. 복잡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잘 예. 이용하던 공간에서 합석도 네. 거부당하고. 예. 그렇죠. 참담했죠. 너무 쇼킹했어요, 정말. 그리고 따지시더라고요. 싸우시고 그러셨어요? 싸울 뻔했어요. 그래서 조금 싸웠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못 찍는 거 아니에요? 싸운 것 때문에? 진짜로 위험한 존재인가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여기 센터 이용하는 분이나 중독센터 이용하는 분들은 진짜 위험한 존재일까요? 좀 대묻고 싶어요. 이렇게 환청이 들리고 망상에 사로잡히고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최초에 이제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자기 방어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기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는 가지는 않고 그 사전에 전문가분들이 개입을 해주세요.
이렇게 약물 복용이 잘 안 되는 듯 싶다 하면은 개입해 주시고 자기 관리가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그때 적절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조절을 해 주시는데 그런 조정 장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죠.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좀 안전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왜 뭐가 차이가 있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같은 조현병이더라도 일단은 병식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오면은 똑같이 닮은 사람들이 같은 동료들이 닮은 사람들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니까. 그런데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또 센터에 와서 접하게 된 정보나 지식들로 인해서 병식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이게 무슨 더 악화시킨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런 장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그게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이 좀 아쉬웠어요. 이런 시설이 있었다라는, 이런 기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결국 이런 시설이 더 많이 생겨야 예. 그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조현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약물 복용을 하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조언이나 결정이나 이렇게 방향 안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사회해야 됩니다. 학습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습득한 정보가 가장 손쉽고 빠르게 다가오는 게 동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 오늘 이번 수업 시간에 들었던 조현병에 관한 얘기,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야, 이거는 내가 들어보니까 내 증상하고 일치되는 것 같아. 일치되는 게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조현병이구나.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다른 비장애인들 영역에서는 그 담론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여기에 와서야 형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그 환경에 노출되어야. 근데 그런 걸 두고 봤을 때 이런 담론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오히려 이런 기관이나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본 사람들 극소수라는 게 그때 제가 다니던 당시 때만 해도요 극소수였죠. 지금은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습니다. 사실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생겨야죠. 그 학부모들에게 지금이라도 그때 한번 당황해서 말 못했던 것들 욕이라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당부라도 한 말씀 하신다면. 그래요. 저도 아까 조민선 선생님께서 가족의 입장에 됐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했을 때 제가 비장애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장애 판정을 받기 전에 생각해 보면 저도 알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왜곡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정신과 질환을 앓게 되면은 일단은 장애 판정을 딱 받았을 때 처음 느꼈던 그 박탈감은 뭐였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에서 효용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참담함.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랬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 공포, 혼자 남겨진 막막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질병하고 피해 망상하고 이제 환청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발전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안전한가라는 걸 되묻게 되고 병의 그 딜레마에 계속 빠지게 되는데 나와가지고 열린 공간에서 회원들하고 소통하고 선생님과 의논하고 하면서 그런 기회들이 오히려 다시 터닝 포인트를 전환점을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계기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때 범죄자, 성도착자 뭐 이런 표현들을 접했을 때 물러나라 하네. 예.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본인 아 진짜 오해를 해도 너무 철저하게 오해하고 계시구나. 이 모리에가 저 자신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센터를 이용하기 전에는 저 역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러면 위험하지 않을까.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물론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좀 개상하긴 해도 사회 부적응자라고까지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기루라는 생각이에요. 부적응자가 아니라 사실은 적절한 기회를 못 만나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한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정보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보면서 잠을 못 잤다든지 아니면 너무 우울해서 시장님 앞으로 댓글을 달은 적이 있어요. 예. 긴 글이 장문을 한번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데 정말 내가 이러다 테러 당하는 게 아닐까 거꾸로 이 사람들한테 테러 당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댓글이 있었어요?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뭐라 그럴까 같은 모교 출신 맞으시냐고 하면서 본인을 공격했던 멘트 같은 건 없었을까요?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직접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거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 속속들이 알게 되면은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나의 정신적 질환의 증상이 증가하거나 예, 잠을 좀 못 잃었어요. 너무 슬퍼졌어요. 예, 우울했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어떤 걸 봐서 증상이 어떻게 됐다. 플래카드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이러다간 정말 우리가 길거리 걸어 다니는 것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비관하는 생각이 들고 우울해지고 잠이 안 오고 계속 거기에 관련된 생각들,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저를 이렇게 끌어당긴다 그럴까요? 제자리 걸음하도록 만든다고 할까? 거기서 발전하지는 못하고 계속 맴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들도 많아지고 더 관련된 피해 사고들이 더 생기게 되기도 하고.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서. 네.